헬로 월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해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와 성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성격이라고 하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빅5 성격 유형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성격 유형들이랑 확진자 수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캐그를 보다가 이런 커널을 발견했는데, 코비드19랑 더 빅5 퍼스널리티 테스트랑 이 관계를 어떤 분이 분석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3달 전이에요. 지금부터 3달 전이면 3월달, 3월 22일날 이분이 하셨는데, 지금 6월 23일이에요. 오늘이. 3달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지금에 와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검증해 보려고 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일단 저 빅5 퍼스널리티 테스트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캐글에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100만 명의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들을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을 5개 유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known as 5 factor 모델인데 오션 모델이에요. 어떤 블로그를 찾았어요. 오션이라고 하면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오픈니스, 여기에 O고요. 성실성, 여기에 C, 컨시어스, 컨시언서스니스, 외향성, 엑스트라버전, 친화성, 그 다음에 신경성. 신경성이라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분노, 우울함, 불안감 같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성향. 요건데 요즘에는 신경성이라고 안 부르고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더 부르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테스트는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 오픈소스 사이코메트릭 프로젝트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비긴 어세스먼트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막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한 50개인가 되는데, 여기서 I am the life of party, 나는 파티를 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파티를 즐긴다. 여기에 이제 막 매우 동의 안함, 중간이다, 매우 동의함, 이걸 5개의 점수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5개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거죠. 100만 명이 이 질문을 한 결과가 요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물론 익명으로 돼 있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랑 그 다음에 이 빅5 성격 유형 테스트한 거랑 데이터를 묶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분석할 거예요. 코드로 들어가 봅시다. 이걸 2개의 데이터를 결합해야 되는 거라서 전처리 과정이 좀 복잡한데, 일단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판다스, 요런 프로젝트엔 판다스가 필수죠. 넘파이, 매플랄립. 네, 매플랄립은 그래프 그릴 때 쓰죠. 시본도 그래프 그릴 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에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랑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이 두 개를 써서 선형적인 상관관계랑 그 다음에 그냥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판단할 거예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선형적인 상관관계 판단한 거고, 그냥 스피어맨은 그냥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밑에 쪽은 그래프의 배경이랑 한글 폰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플랄립의 설정을 좀 해준 거고요. 이제부터 전처리 들어갑니다. 빅5 성격 유형 테스트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렇게 문항들로 돼 있어요. 이제 퀘스천이라 해서 포지티브 퀘스천. 당신은 뭐 파티를 즐기는 성격이냐? 이건 포지티브 퀘스천이고, 당신은 집에 있는 걸 즐기냐? 이런 게 네거티브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퀘스천들이 섞여 있는데 포지티브 퀘스천하고 네거티브 퀘스천하고 2개를 나눠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포지티브 퀘스천에 요거 오픈 OPN 1번 항목을 5점으로 줬으면 개방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네거티브 퀘스천에 OPN2 퀘스천을 OPN2의 질문을 5점으로 줬으면 이 개방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퀘스천하고 네거티브 퀘스천에 점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사용해서 CSV 파일을 이제 불러올 건데, 요 파일이
엄청 커요,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칼럼만 가져오기 위해서 포지티브 퀘스천, 네거티브 퀘스천, 어떤 나라 사람이 했는지 요거 칼럼들을 넣어서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읽어줍니다. 사용할 칼럼들은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세퍼레이터, 탭으로 나눠져 있죠. 보통은 CSV라고 하면 컴마 세퍼레이티드인데 얘는 딱 TSV, 탭 세퍼레이티드라서 세퍼레이터를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DF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의 데이터나 있는지 한번 찍어보고 데이터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헤드를 찍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01만 개 정도 있고요. 각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축으로 가면은 사람들이고 요 가로축으로 가면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각 질문들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이다. 근데 답변에 대한 점수가 4점, 1점, 5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칼럼에 보시면은 어떤 나라 사람이 답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뭐 이게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0점 칼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0점인 것들은 다 지우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replace를 써가지고 0을 모두 난으로 바꿔준 다음에 drop NA를 하면은 요 난들을 다 없애버리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없애버리고 reset index를 써가지고 인덱스를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남아있나 한번 세보고 그 다음 어떻게 생겼나 다시 한번 찍어보면은 101만 개 중에 87만 개의 답변이 남게 됐어요. 그래도 굉장히 충분한 숫자라서 우리는 이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별로 좀 걸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를 기준으로 평균을 낼 거란 말이에요. 이 점수들을. 근데 이 답변이 너무 적으면은 그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100명 이상이 답변한 나라만 추려내는 겁니다. group by country, country로 묶은 다음에 aggregation, count로 이제 세는데 100개 이상이어야 돼요. 네, 100개 이상의 나라만 추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87만 2천 개가 남네요. 네, 87만 2천 개도 굉장히 충분한 숫자죠. 그래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답변했으면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확하다 생각하면 이 100이라는 숫자를 늘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수를 0점을 중간으로 하기 위해서 좀 바꿔줄 건데 원래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돼 있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2점에서 플러스 2점 사이로 바꿔줄 거예요. 1점은 마이너스 2로 바꾸고 2점은 마이너스 1로 바꾸고 3점은 0, 4점은 1, 5점은 2점으로 바꿔요. 그래서 중간 점수가 0점이 되도록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포지티브 퀘스천의 경우고 네거티브 퀘스천의 경우는 반대죠. 왜냐면 네거티브 퀘스천, 나는 파티를 즐기기 싫어한다. 이런 경우에 1점을 줬어요. 그러면은 개방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줘야 되니까 포지티브 퀘스천하고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줍니다. 네,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이때 사용하고요. 그래서 찍어보면은 점수들이 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잘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진 개방성에 대한 질문과 성실성에 대한 질문들. 위에 데이터 프레임 보면은 같은 개방성들인데 다 이렇게 질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점수를 싹 다 더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개방성 질문들은 개방성 항목 하나로, 성실성 질문들은 다 더해서 성실성 질문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질문들을 5개의 항목으로 축소시킬 거예요. 다 더해서. 그게 이 컴퓨터 스코어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루프를 도는데요. 첫 번째 건 개방성이니까 이제 개방성 칼럼이 들어있는 것들을 다 찾아요. 그래서 rate cals에 넣은 다음에 개방성 질문에 답한 거를 전부 다 더합니다. 더해서 여기다 놓고요. 네, 그래서 하나의 5개의 특성으로 5개 성격 유형으로 정리한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원래 굉장히 많았잖아요. 50개인가? 50개의 항목이었는데 각 특성당 하나의 항목으로 개방성이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안정성 이렇게 하나씩의 항목으로 다 전부 다 더한 거죠. 더해가지고 간단하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스트리뷰션 플롯을 한번 찍어본 건데 각 성격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재미로 한번 찍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재미로 한국하고 독일의 개방성 분포를 한번 봤어요. 여기서 진한 초록색이 한국이고 연한 초록색이 독일인데, 독일이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죠. 한국보다. 독일이 약간 더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각 나라별로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아까 합한 거에서 나라별로 묶어준 다음에 평균을 내버립니다. 한번 이걸 찍어보면은 각 나라별로 평균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경우는 평균 개방성 점수가 9.1점이고 베트남의 경우는 평균 개방성 점수가 6.2점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별로 돼 있던 거를 나라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113개의 나라가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셋을 불러와야 되는데 요 GitHub에서 나라별의 확진자 수, 완치자 수, 사망자 수를 받을 수 있고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리 코드인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데이터셋에는 나라 이름이 전체 풀네임으로 돼 있고 성격 유형 데이터셋에는 나라 이름이 약자로 돼 있어요. 이 컨트리 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조인을 시켜줄 거예요. 두 개를 매칭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거고요. 데이터셋은 cc라는 데에다가 저장해 줍니다. 코로나 데이터셋을 불러왔으니까 우리가 또 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조건이 있어요. 일단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된다. 어떤 경향을 보려면은 일정 수 이상이어야 되겠죠. 주나 도 단위는 다 나라로 묶어버린다. 그래서 나라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주 단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미국 하나로 묶어버리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되고 주나 도 단위는 다 더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미국 거를 찍어보면요. 미국만 필터링 됐고 그다음 확진자 수, 완치자 수, 사망자 수. 그다음 두 번째 전처리 스텝인데 여기서는 확진자 수 50명이 된 이후로 14일이 지나야 한다. 확진자 수 50명이 된 이후로 14일 후 확진자 50명이 됐어요. 50명이 된 날로부터 14일 후에 확진자 수를 우리는 쓸 거예요. 데이터로. 약간 복잡하긴 한데 한번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날짜 빼기 50명이 된 날짜. 이거 50명이 확진자 수 50명이 된 날짜죠. 두 번째 거는. 그게 14일 차이가 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이름으로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 filtered countries의 그 확진자 수 50명 이후에 14일이 지난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날 발생을 했어요. 이날 발생을 하면은 요게 타임라인인데 요날 50명이 된 거예요. 확진자 수가. 그럼 이날로부터 14일. 그래서 요날 이날의 확진자 수로 오늘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되고요. 날짜를 필터한 다음에 헤드 앤 데이스를 하면은 14개를 뽑은 다음에 테일 1 마지막 걸 뽑으면은 딱 이날 요날의 데이터가 되겠죠.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보면은 168개의 나라가 남습니다. 그 위에는 굉장히 쉬워요.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데이터셋에는 나라 이름이 풀네임으로 됐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 약자로 된 거를 데이터셋에 불러와서 머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 머지된 거를 가지고 또 아까 성격 테스트한 거랑 또 머지를 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 각 나라별로 각 나라별로 차이나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있고 그 나라의 평균 성격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나라별로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요 성격 유형들하고 요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알아볼 건데, 지금 위쪽에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은 약간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해 줄 거예요. 컨펌드 확진자 수를 보시면은 차이나랑 터키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10,000명이 넘어버리죠. 50명이 되는 후 14일 만에 터키는 13,000명이 되고 차이나는 25,000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경향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제외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랑 터키를 제외하고 new df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플랫을 그릴 건데 확진자 수도 보고 그 다음에 완치자, 사망자 수도 같이 한번 보는 김에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요 성격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은 두 가지,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두 가지를 반환하는데, 첫 번째 거는 선형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피어슨 코에피션트고, 두 번째는 틀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점수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찍어볼 거고요. 한번 그려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 개방성하고 확진자 수의 관계죠. 그러면 0.27, R이 0.27이면은 약간 약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P가 0.01이면은 틀릴 확률이 1%라는 겁니다. 개방성과 확진자 수는 약한 선형 관계가 있다 라는 거예요. 개방성이 높을수록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흥미로운 점은 여기 성실성 부분인데, 성실성과 확진자 수의 관계인데 아까보다는 더 약해요. 개방성보다 약하지만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성실성이 높을수록 확진자 수가 적다. 퍼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딱히 의미 있는 결과는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개방성과 14일후 확진자 수, 50명이 되는 14일후 확진자 수죠. 정확히 말하면.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실성과 14일후 확진자 수에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높아요. 독일도 높고, 반대로 캄보디아가 가장 낮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볼 것은 개방성을 봤으니까 확진자 수를 한번 볼게요. 네, 대충 보자면 독일의 경우 14일후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네요. 프랑스도 많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캄보디아는 14일후 확진자 수가 적고, 말레이시아, 네팔. 그래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눈으로도 대충 확인할 수 있고요. 스페어맨 콜릴레이션 사용하면은 약간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긴 한데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랑 성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도 이제 굉장히 개방적이신데 막 파티도 즐기고 싶고, 그 다음 뭐 클럽도 가고 싶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요즘에 여름이니까 또 이제 물놀이도 하고 싶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방적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 뭐 가족들과 재밌게 놀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자제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